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2026년 병오년에 대박나는 띠 소띠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병오년이라 하면요 붉은 말을 상징을 하죠. 말띠의 해가 되겠습니다. 말띠와 소띠는 원래는 충이 들어서 맞질 않아요. 그죠? 맞지 않는 띠임에도 불구하고 말띠 해운년에 소띠가 대박이 나겠다. 참 신기한 일이 왔습니다. 우리 2026년 병오년에는 소띠분들 정말 긴장하세요. 잘 되실 거예요. 정말 대박나는 소띠분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한번 짚어볼게요. 2026년 병오년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붉은 말의 해가 되겠죠. 불의 상징입니다. 불의 해로 여겨지고 불의 기운만큼이나 강한 한 해가 되겠다. 참 열심히 달려야 되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앞만 보고 달리셔야겠다. 이런 해운년입니다. 병오년은요 욕심이 많습니다. 해운년 자체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항상 준비가 되고 준비해서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에게 성과가 있으실 걸로 보여지고요. 게으르신 분들에게는 실패수가 따르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욕심이 많은 병오년 한 해에 누가 그 욕심을 다 차지할 수 있는지 열심히 달려보시길 바래요. 그 중에 소띠분들이 당첨이 되신 거예요. 우리 소띠분들이요 병오년에는요 굉장히 꾸준하게 기회가 오겠어요. 이게 내가 뜻하지 않게 어떠한 일로 인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해운년이 되겠다 이거죠.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된 자에게 성공이 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항상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달릴 거 아니에요. 내가 줄 달리기를 할 때 어떤 준비가 돼야지 땡 했을 때 달릴 수 있잖아요. 그 스탠바이를 하자 이거죠.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소띠분들이요 재물운과 건강운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재물운은 상승을 하는데 건강운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오면 하나를 잃는다. 내가 재물에 너무 치우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건강을 좀 소홀히 할 수 있다.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건강도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띠분들 참 성실하시죠. 끈기가 있으시죠. 노력하시죠. 항상 열심히 하시죠. 그 인내가 빛을 발하는 때가 왔다. 우리 병오년에는 정말 우리 소띠분들이 지금까지 인내하고 지금까지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노력하신 분들만이 성공을 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띠분들이요 원래 이제 말띠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2026년 병오년의 기운은 소띠분들에게 활력을 줍니다. 이 불의 기운이 소띠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요. 어떤 에너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이 이렇게 잘 되게끔 활활 타오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되겠다 이거죠. 병오년에 정말 대박 나실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해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또 직장 내에서 변화가 좀 예상이 되죠. 어떠한 이동, 이직 아니면 내가 뭐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어떤 창업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겠다. 문서운도 길으니까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승진보다는 조금 재정비에 적합한 시기로도 보여집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내 자리에서 재정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985년 42세가 되시는 을죽생 소띠분들은요 업무의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너무 일이 많고 너무 욕심이 많다 보면
조금 과하게 되겠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오죠. 그래서 너무 욕심은 내지 마세요. 조금 떠밀려 가듯이 잘 되실 거니까. 내가 이렇게 막 의지가 너무 활활 타올라서 운이 좋을 때는 그렇거든요. 막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갑자기 막 들썩들썩거리죠. 뭘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다가도 뭔가 해볼까? 뭔가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기도 생기고. 그게 운이거든요. 그런 운이 오십니다. 그래서 조금 과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조금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건강 주의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73년도 54세가 되시는 개축생 소띠분들은요, 조직 내에서 역할이 이런 변화의 가능성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맡는다든지 어떠한 뭐 두각을 나타내는 어떤 일들을 맡는다든지 좀 이렇게 주체적으로 그런 나의 포지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운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잘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하세요. 특히나 이제 우리 1973년 개축생 소띠분들은 제가 이제 소띠 분들 중에서 이 개축생 소띠 분들만 따로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서 낸 적이 있는데요. 이 소띠분들이 여러 나이대가 있죠. 지금 2026년도 병오년의 나이대입니다. 30세가 되시는 정축생 소띠분들, 42세가 되시는 을축생 소띠분들, 54세가 되시는 개축생 소띠분들, 또 66세가 되시는 신축생 소띠분들, 또 78세가 되시는 기축생 소띠분들, 이렇게 여러 나이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나 우리 1973년도에 태어나신 개축생 소띠분들은 참 조상자와 연결이 있다. 조상자와 인연이 깊다. 그래서 조상의 영향을 받는다. 조상의 영향을 받은 만큼 조상 대우를 해야 내가 발복을 할 수 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원천은 조상에게서 온다. 그리고 조상을 모르면 내가 되는 일이 없다. 일을 성공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1973년 소띠분들은 다른 소띠분들보다도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개축생 소띠분들은 조상자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하셔라. 조상 대우를 통해서 성공하셔야 되는 소띠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1949년 기축생 소띠분들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2026년에 병오년에는 78세가 되시는데요. 이분들은 75세부터 이렇게 저승문이 사실은 열리셨어요. 제가 그런 영상도 이제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벌써 저승문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서 좋은 해운년에는 조금 뭐 괜찮게 이제 무난하게 또 갈 수가 있고 나쁜 해운년에는 내가 건강이 악화되든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2026년 병오년에 다른 소띠분들은 대체적으로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우리 1985년 42세가 되시는 을축생 소띠분들이 조금 운이 그닥 좋지는 않고요. 특히 1949년생인 78세가 되시는 기축생 소띠분들이 연세도 제일 많으시지만 우리 2026년 병오년에는 제일 조금 안 좋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좋은 띠라고 소개는 해드렸지만 우리 기축생 소띠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많으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오년에 낙상수, 넘어질 수가 있다. 그로 인해서 한번 누우면 못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75세부터 저승문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잘 넘어가세요. 다음은요, 재물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건데요. 우리 소띠분들 지출 관리를 좀 잘 하셔야겠어요. 무리한 투자나 대출은 좀 손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해수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무리하게는 하지 말자 이거죠. 적당히. 그리고 좀 돌다리 두들기듯이 새로운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을
추진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항상 이렇게 물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사람에게 많이 좀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서 실패수를 조금 넘기셔야 되겠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1997년 30세가 되시는 정축생 소띠분들은요, 좀 소비의 절제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참 뭐가 갖고 싶고 쓰고 싶은 나이이기도 한데, 이렇게 운이 조금 좋아서 막 돈이 벌리면 많은 지출도 하거든요. 그럼 좀 지나고 나면 허무하잖아. 만약에 2026년에 좀 잘 돼서 돈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뭐 돈이 좀 안 들어와, 아니면 돈이 나가, 그러면은 옛날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 그때 좀 벌어 놓을 걸, 그때 조금 저축해 놓을 걸,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2026년 병오년에 금전의 상승이 많이 기대됩니다. 그때 조금 잘 모아 놓으세요. 소비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연애운과 인연운을 좀 짚어볼 건데요. 우리 소띠분들 기존 관계의 안정화가 좀 중심이 되겠고요. 새로운 인연은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하셔야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 사람이 들어오는데, 내가 알게도 모르게도 가만히만 있어도 좋은 사람이 들어올 때가 있는가 하면, 운이 좋은데도 그닥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은 특히나 2026년 병오년에 새로운 인연자를 조금 옥석을 가리실 필요성은 있겠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지, 나와 합이 있는지, 맞는지, 궁합이 좋은지, 여러 가지를 조금 짚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1961년 우리 소띠분들 신축생이시죠? 1961년 66세가 되시는 신축생 소띠분들은 배우자와의 좀 갈등이 고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뭔가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와의 소통이 좀 중요하겠다. 대화를 좀 많이 하셔라.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7년에 30세가 되시는 정축생 소띠분들은 연애운이 좀 상승이 되겠어요. 나이도 나이지만 30살이 되는 병오년에는 굉장히 좋은 인연자가 많이 들어오겠다. 이럴 때 인연자를 찾는 겁니다. 이럴 때 남자는 여자를 찾는 거고 여자는 남자를 찾는 거예요. 궁합도 물론 잘 보셔야겠지만 좋은 인연자가 들어오겠다, 이렇게 보여져서 연애운이 상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오년에 우리 소띠분들이요, 소화기, 관절, 스트레스성 질환에 좀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막 운이 들어와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뭐 밥도 제때 못 먹을 수 있어서 소화기 계통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화기 계통, 관절, 스트레스에 조심을 하셔라. 특히 1973년 우리 개축생 소띠분들은요, 과로 그리고 수면 부족, 이걸 좀 생각을 하셔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휴식이 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앞만 보고 달리시는 게 문제예요. 우리 소띠분들은요, 이렇게 남을 속이거나 이렇게 대충 하는 성격들이 못 돼서 그런지 너무 열심히들 하신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에는 또 더 열심히 하게 마련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에너지가 생겨요. 어떤 기운이 나를 막 이렇게 부추겨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끔 되고 또 일이 성사가 잘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너무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조금 그래도 쉬는 때도 있어야 되고, 내가 조금 그런 것도 필요로 하는데 그걸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좀 과로나 수면 부족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건강에 좀 적신호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휴식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운이 좋을 때에
어떠한 일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떠한 일을 추진하시고 뭐 계획하시고 뭔가 도장을 찍으시고 이런 게 좋겠죠. 하지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대체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어떤 결정 지을 일이 있으실 때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음력 7, 8월이 되겠는데요. 이런 여름에 7, 8월에는 건강 그리고 감정 기복에 좀 주의를 할 시기가 되겠다. 이게 소띠분들 뿐만이 아니라 병오년이라는 해운년의 특징입니다. 너무 불이 강해요. 그죠? 너무 뜨거워요. 너무 열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여름엔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화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뜨거우면 데이잖아요. 그러니까 7, 8월을 좀 조심하시려는 거죠. 이렇게 2026년 병오년에 대박나는 소띠분들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는데요. 대체적인 흐름을 제가 짚어드린 거고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사주팔자가 연월일시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체적인 거는 이제 좀 참고만 하시고 정말 중요한 일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셔서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병오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대박나는 소띠분들 더욱 대박나시라고 제가 응원의 의미로 정말 열심히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띠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를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성향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원숭이띠 분들 대체적으로 재주가 많으시죠? 원숭이의 재주, 그죠? 재주꾼이 많으시고 끼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끼를 활용을 잘 하셔야 원숭이띠 분들은 성공을 하시는데요. 이렇듯 임기응변에도 강하시고 재치가 많더라. 이 원숭이띠 분들이 참 임기응변. 그래서 영업직도 잘하시고 사람 상대도 잘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원숭이띠 분들이요, 이렇게 총명하시고 또 오지랖이 넓으시죠? 그래서 좀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낄 때 안 낄 때를 좀 잘 가리셔야 되는데 너무 오지랖이 넓고 또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좋기 때문에 약해서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요, 이렇게 불교와 인연자가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 어떤 조상대우나 이렇게 대우를 하시면서 풀어가시면서 불교의 연을 짓고 이 조상의 연을 짓고 이렇게 인연자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렇게 사셔야 잘 사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이 원숭이띠 분들은 말 그대로 재주와 재치, 끼가 많기 때문에 팔방미인이 많으세요. 이 팔방미인은 뭐냐면 좋을 때는 좋은데 참 고생은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원숭이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러세요. 너무 이것저것 재주가 많다 보니까 내가 이거 뭔가 한 우물을 파도 될까 말까인데 너무 재주가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재주는 많다 이거죠. 재능은 있다 이거죠. 근데 뭔가에 한 가지에 성공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이것도 조금 하다가 저것도 조금 하다가 이것도 조금 잘 되고 저것도 조금 잘 되고 근데 뭔가 하나를 크게 이루는 거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셔야 성공을 하십니다. 근데 노력을 그렇게 해도요, 고생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오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우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 원숭이띠 분들은요, 초년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수성가형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이죠. 이분들이 56세 가을부터 사실은 운이 들으셨어요. 근데 이 운이라는 게 희한하게 나가는 삼재에 드셨다는 거죠. 이분들이 55세, 56세, 57세의 삼재에
해당이 되셨는데, 이 삼재에 나가는 삼재, 57세에 나가는 삼재에 운이 들으셨다 이거죠. 근데 이 나가는 삼재, 57세에 나가는 삼재에 들어온 성주 대운이라는 10년 대운이 56세 가을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엎치락 뒤치락 좀 어렵죠. 55, 56, 57세에 삼재를 겪으셨다 이거죠. 근데 그 삼재에 나가는 삼재, 끝나는 삼재, 57세에 대운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대운이 56세 가을부터 치고 들어왔어요. 그쵸? 이게 좋고 나쁨이 막 얽히고 설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나쁜 건 티가 나도 좋은 건 티가 잘 안 나죠. 여러분들 나쁠 때는 참 그 티가 잘 나요. 그죠? 뭐가 하나 잘못되거나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되는 일들은 참 티가 잘 납니다. 근데 내가 뭐 잘 되고 있고 조금씩 뭔가 발전해 이런 거 잘 몰라요. 그죠? 나중에 잘 된 다음에는 알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엎치락 뒤치락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55세. 그래서 이분들이 참 어렵게 요 몇 년을 지나셨습니다. 이 상반기에 이분들이 되면서 이제 삼재바람은 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내가 삼재가 발목을 잡고 있는 듯이 뭔가 이렇게 풀려나가는 게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삼재가 딱 끝났으면 딱 해결이 돼서 뭔가 확 터져야 되고 뭔가 확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뜨뜻미지근했다 이거죠. 이게 언제 좋은지 언제 나쁜지를 잘 알아야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모르잖아요. 내가 못 느끼죠. 운이 오는 건가? 운이 나가는 건가? 지금 뭔가 나쁜 게 나를 치는 건가? 아니면 다 간 건가? 알 수가 없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점사를 보셔야 되고 정확하게 진단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들으신 거예요. 이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삼재팔란 끝나면서 좋아질 듯 했지만 뭔가 발목을 잡다가 이제 조금 좋아지는 시기가 이제 온 거예요. 이때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죠.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59세까지 좋아질 거거든요. 이 운을 살려가야 될 거거든요. 이 운을 살려야 내가 59를 잘 살려야지만이 이 운으로 갖고 또 몇 년 산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런 때가 매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이 대운을 못 받으신 분들, 혹은 대운을 받으셨어도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어떤 운을 어떻게 받았냐 이거예요. 다들 운을 받았대요. 근데 어떤 거 받으셨어요?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적어도 어떤 운을 내가 받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운에 따라서 행해지는 게 모두 틀려지기 때문에 어떤 걸 어떻게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새로운 운이 들어오고 내가 좋게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운을 잘 살려야 된다 이거죠. 제가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하고 인연자가 참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점도 많다 이거죠. 꼭 하나를 놓치고 가요. 그죠? 그리고 뭔가 재치 있고 끼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뭔가 끝을 못 보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끝까지 하지를 못해요. 뭔가 정성을 들여도 하다가 말고, 그죠? 뭔가 해도 하다 말고, 뭔가 그런 게 성향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좀 끝을 맺어야 성공을 하고, 죽도록 노력을 해야 될까 말까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끼만으로 되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정말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럴 때일수록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 운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다가 말고 가다가 끊어지고 이거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 60이에요. 그죠? 중요한 때인 거예요.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이제 젊었을 때 1년, 1년과 많이 다릅니다. 그때 1년보다 지금 1년은 뭐 젊었을 때 한 10년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죠. 내가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온 운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운이 들어올 때는 변화가 많이 생겨요. 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사람도 운이 되고, 직장도 운이 되고, 어떤 이사도 운이 되고, 그죠? 내가 뭐 돈만 버는 게 운이 될 수는 없잖아요. 건강도 누군가에게는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 변동의 운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다른 직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직장에서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운이거든요. 좋은 것만 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을 잘 발복시키고 다스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운이 들어오셨을 때는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움직이게끔 되더라고요. 방구석에 가만히 있다가도 운이 들어오면 뭔가 들썩들썩해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어져요. 지금까지 용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용기도 생겨요. 그리고 막 사람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붙어요. 귀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운이 들어오면 뭔가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 자세부터 주위 환경부터 뭔가가 달라집니다. 그걸 잘 알아채셔야 됩니다. 그쵸? 그 운을 알아채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게 조금 센스가 좀 강하시더라고요. 잘 알아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도 이 시점에서는 잘 알아채셔서 정말 발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인수가 들어오시겠어요. 귀인수가 들어오셔서 근데 이제 그 귀인을 잘 가리셔야 돼요. 옥석을 가리듯이 이 사람이 나에게 귀인으로 올 건지 내 뒤통수를 치러 온 사람인지 좀 잘 보는 눈을 잘 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 변동도 많으시겠어요. 하다못해 내가 직장의 이동이 없으면 어떤 사업의 이동이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이사라도 하겠다 이거죠. 이사수라도 들어온다. 그거는 좋은 이사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셔도 좋다. 하지만 이사를 하실 때에는 터를 반드시 짚어보고 가셔라. 터의 기운도 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도 운이기 때문에 이런 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가리셔야 되는데 인덕이 없으셔서 이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배신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이 들어왔는데 배신당했어. 운이 들어왔는데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어.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그걸 잘 가리셔야 된다 이거예요. 잘 가리시는 게 관건입니다.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누가 들어올지는 몰라요. 그렇게 100점짜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잘 가리는 눈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올해는 사업의 확장, 동업 할 때 이제 특히 사람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사기나 투자 이런 손실을 좀 막으셨으면 좋겠다.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분들은 삼재 때 굉장히 힘드시다가 삼재가 끝날 무렵에 조금 좋아질만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좋아지지 않다가 이제서 조금 운이 발복하는 운이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운을 좀 발복을 시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짚히는 게 뭐냐면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좀 과부팔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호래비 팔자, 남자는 호래비 사주, 여자는 과부 사주, 뭐 이런 말씀 있죠. 그런 고신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어나신 자체의 그런 사주에 그렇게 조금 배우자 운이 약하세요. 그죠? 근데 배우자 운이 약할 때에는 어떤 방편을 또 쓰는 방법도 있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걸 좀 미리 막아서 살풀이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이 나이 때에 이런 또 운이 작용을 할 때에는
사람이 나가는 것도 운이고 들어오는 것도 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운이라는 거는 나쁜 것도 운이고 좋은 것도 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의 작용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다가 이혼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그쵸? 이혼이 될 수도 있어. 괜한 걸로 싸우다가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헤어지게 만드는 것도 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지금 혼자이신 분들 아니면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혼인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의 작용이 사람에 나가고 들어오는 걸로도 있겠다. 인연자로도 작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제가 매일매일 응원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렇게 운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는 운을 잘 발복하시는 것도 현명하신 방법이니까요. 무당이 하는 말이라고 헛들어 듣지 마시고 운을 잘 발복시켜서 지금까지 많이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이제 이렇게 살 날이 올 때에는 또 이렇게 내가 운을 내 걸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 만에 지금 들어온 운이잖아요. 삼재가 끝나면서 시작되고 끝나면서 지금 거의 3, 4년, 4, 5년 만에 들어온 운입니다. 이 소중한 운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받으셔서 운을 발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